안녕하십니까? 정제격 편제격에 이은 두 번째의 예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식신격과 상관격을 살펴볼 건데요. 상관격은 좀 내격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변화를 보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식신격을 순수한 식신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관격에 주안을 두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정제격, 편제격,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하느님이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목사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더래요. 재물이란 얘기죠. 어떤 그 교회 교세를 확장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모든 어떤 그 설교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전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참 바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공감이 가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제격, 편제격 다 신왕제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사에 비극도 있고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제가 혹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일찌감치 뜻을 쳐봤습니다. 제 사주가 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운이 좋질 않아요. 운이 좋질 않아서 제가 일확천금을 하지 않는 한 그저 가늘고 길게 가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명조를 놓고 격과 용신을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병진년, 기해월, 경술일, 정축시인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을 잡으려고 이 경금과 월지, 해를 놓고 견주어 봤어요. 이 해 중에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죠. 근데 위에 천간에 보니까 무토나 간목이나 임수가 투출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격을 정할 때 이 무갑임 중에서 제일 왕한 세력이 어느 것인가? 그 사주 전체에서 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요. 여기 축, 술, 기, 진이라고 하는 토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려 4자나 되고요. 여기 정화나 병화는 그 토를 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토의 세력이 가장 강해서요. 이것은 편제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무토니까요.
토생금이 되잖아요. 근데 왜 정제격, 편제격을 얘기하는데 인수격을 갖다가 내놨느냐. 이때 이 사주의 용신은 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정할 때 투출자로서 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투출자가 없을 때 가장 그 사주 내에서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격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경금의 인수가 이렇게 태왕이에요. 그래서 격은 인수격이 되지만 이제 용신을 제가 잡아 볼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제가 용신이 되어 있어서 편제격의 범주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은요, 자기 경금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가 태왕이에요. 인수 때문에 이 경금은 왕한 사주가 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이러한 왕한 사주가 된다면 관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화관이 있고 여기 정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관을 써볼까 했더니 이 병화가 깔고 앉아 있는 지지가 진토예요. 진토가 되면은 이 병화가 이걸 화생토 하느라고 병화의 기가 완전히 소진돼 버려요. 그걸 수고로 해기무광이라고 그래요. 이 병화가 진토를 생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화 자신의 이 사주에서 관으로서의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용신은 가능한 한 튼튼한 자, 강한 자, 용신이 강한 자가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병화로서 그 해기무광한 빛을 잃은 그런 병화로서 관을 삼아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화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축토 또한 아주 찬 얼음과 같은 토예요. 동토죠, 동토. 이 정화가 이것을 녹이려 하고 또한 여기 축술이라고 하는 형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온전한 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관이 두 개나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관이 제작용을 못할 때 이것은 설기하는 방향으로 용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니까 월지에 해수가 있어요. 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로 금생수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기 요 해 중에 요 월지 해 중에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간목. 사실 월지에 있는 해수는요 그 속에 담고 있는 암장의 간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해수의 본기가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의 생을 받은 간목이기 때문에 월지 해수의 간목은 천간의 투출에 있는 간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기를 할 때 금생수, 수생목까지
설기구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목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이 돼서 편제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제격에서 이 사주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거 용신 잡을 때 암장간, 그 지장간이라고도 하죠. 그걸 모르면 이 간목을 표출해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예시로서 놓은 이유는 이러한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해수, 그 해수에 있어서 간목은 굉장히 강하고 천간에 투출해 있는 그런 간목과도 같다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이러한 이치로 인해서 식신생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금의 식신이 누구예요? 해수죠. 해수 속에 간목이 재예요. 편재예요. 그래서 식신생재가 되는 사주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병약용신으로 접근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주를 이렇게 풀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신을 잡고 사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예요. 사주에는 병이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그 병이 있는 사주는 세력이 너무 태왕해서 병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사주 내에 없어야 되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한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에 병이 있다 하는 얘기라니까요. 병이 왜 사주에 무슨 병이 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주의 병도 있고요, 용신의 병도 있어요. 그리고 운의 행운 지병도 있습니다. 그렇게 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한 얘기는 한 강좌를 다시 세워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거 간단히 병약 용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역시 이 사주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병이에요. 인수가 너무 태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이렇게 태왕하니까 이 인수로 인해서 이 금은요, 토다 금매, 다시 말하면은 거의 매몰돼 버려요. 인수에 묻혀서요. 만일에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인수가 태왕하면은 그 일주는요, 마마보이가 된다든지 자립심이 약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왕한 토가 병이 되는데, 그러면 토가 병이라고 한다면 약이 되는 것은 뭐냐? 목이 돼야 됩니다. 목국토로 이 병을 쳐야 돼요. 근데 목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목이 강해야 되죠. 그래 이 큰 병을 치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병이구나. 그럼 약에 해당하는 것은 목이 되는데 목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이 해 중에 간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병약 용신으로 나오니까 운을 볼 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목이 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간목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진토는 대목지토도 됩니다. 대목지토도 되고 양금지토도 돼요. 금도 잘 생겨요. 그래서 양금지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대목지토가 돼서 이 간목을 튼튼하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삶이 이어졌는데 요 사에서 사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가 사해충을 합니다. 용신을 보호하고 있는 해수를 충을함으로 인해서 암장 속에서 이 간목과 사중의 경금이 각경충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옛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용신이 파괴되면은 사망을 했다. 그렇게 단정을 해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또 항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용신이 깨지거나 거기에 흉살이라도 하나 얹히게 되면은 사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 사주는 좀 우리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용신 잡기도 그리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병약 상제가 되는 병약 용신이 바로 간목이다라는 거, 그것도 쉽게 알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정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사주입니다. 두 번째의 사주도 정화일주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술월에 태어났는데 이 술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화가 일간으로 투출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때 이 정화는 일간의 비견이 돼서요, 격으로 잡질 못해요. 그래서 이 정화는 관계가 없고, 여기 신금과 이 무토로서 어느 세력이 큰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보니까요, 이 사주도 인수가 아주 왕합니다. 인수가 여기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간목해서 인까지가 다 인수예요. 물론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근데 옆에 임수관을 갖다가 용신으로 쓸까 했더니 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천간합에 보면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정화가 또 하나 있고 임수가 있으면 이건 정임합하에서 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일간은요, 이렇게 정임합이 되면은 합은 해요. 합은 하는데 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다른 오행을 생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임합이라고 해서 목기는 일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화가 되질 않아서 이러한 경우를 합은 됐어요. 그러나 불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오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걸 합이 불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임수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목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걸 중시할 수밖에 없네요. 금극목. 그럼 이 금은 일주의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러한 인수들을 치기 위해서 유라고 하는 편제를 용신으로 잡게 되고, 이 유의 세력은 술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본래는 인수격이지만 제가 용신임으로 해서, 편제가 용신임으로 해서 편제격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금이 용신이라고 한다면 운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 수운이 쭉 흘렀어요. 그리고 목운이 옵니다. 아마 이 흐름에서 제일 좋은 운이 이 경진대운이었지 않나.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토생금 해서 금기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거든요. 신사운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신금이 있고 사는 운으로 들어가서 요 재를 사유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운의 경우는 운으로 들어가면 인오술이 돼 버려서 이 금은 졸지에 자기 세력을 잃고 화극금을 당해서 용신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자, 이 사주의 포인트, 편제가 정화일주가 깔고 앉아있는 이 유가 용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간은 합은 하되 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한 면을 유의하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실전에서는 여기에 있는 암장들을 놓고 속망, 일간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움,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또 신살도 적용하고 12운성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를 더해서 사주를 풀어 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격을 배우고 있고 용신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격국 용신에서는 이 정도의 예로서 전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